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현명. 남편 우둔환과 남편 전처소생딸 연희와 3명이서 살고 있다. 원래는 나도 직장에 다녔는데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딸아이가 걱정된다면서 내가 가정에 올인하길 바랬고 퇴사한 후 전업주부로 전환했다. 결혼 당시에 연희는 아직 5살이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의 아이여서 같이 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내 핏줄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고 생각하며 모성으로 연희를 키웠다. 딸 사랑도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았다. 정이 쌓이고 쌓여 나에게 연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린아이였던 연희는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요즘 들어 연희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갔다 왔더니 예정보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남편과 연희가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었다. 지금까지 남편이 연희에게 소리치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일단 남편을 말렸다. 무슨 일인데 그래? 사춘기 특권이라고 해도 연희가 아빠한테 죽기 살기로 대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나는 가슴이 벌렁거릴 정도였다.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말리고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연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일시적인 말다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연희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물론 나하고도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았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의 일이 또 터지고 말았다. 남편이 연희 졸업식에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때 싸운 일이 아직 앙금이 남은 게 분명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남편은 안 가겠다고 버텼고 내가 얼르고 구슬려도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아빠가 졸업식에 못 갈 것 같다는 말을 연희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한 번뿐인 중학교 졸업식을 우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평상시처럼 손은 열심히 청소 중. 그런데 남편 책상, 책꽂이에서 봉투가 하나 툭 떨어졌다. 뭐지? 비밀 계좌?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2장의 티켓이 들어있었다. 티켓에 찍힌 날짜는 졸업식과 동일했다. 목적지는 온천 리조트가 있는 곳. 불길한 예감이 스치면서 남편이 강력하게 졸업식 불참을 선언하던 장면이 겹쳤다. 이 티켓과 남편의 불참 선언은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편한테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았고 자칫하면 남편이 다른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봉투를 원래 위치에 돌려놨다. 하지만 나도 움직였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흥신소에. 불길한 예감은 역시 남편은 불륜 중이었다. 자기 딸의 졸업식보다 불륜녀와의 여행을 더 중시한 남편.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애정이 다 떨어져 나갔고 즉시 혼자 이사할 곳을 찾은 후 직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내 문제는 척척 해결됐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 바로 연희였다. 가능하다면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연희가 내 친딸이 아니어서 친권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연희와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거였다. 최근에 연희는 나한테도 반항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연희를 향한 애정이 덜해지는 것도 아니었고 꿋꿋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연희도 조금씩 다시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둘이서 같이 외출했을 때 졸업식 얘기를 했다. 그러자 연희는 엄마만 오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졸업식 당일 아침에 일어나자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졸업식장에서 훌쩍 자란 연희의 의젓한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연희를 두고 나만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칼자루를 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걸 상기했다.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연희가 졸업증서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연희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각오하고 있었지만 쓸쓸한 표정을 보고 나니 망설여졌고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연희가 먼저 무겁게 입을 뗐다. 엄마 있잖아. 엄마가 나 안 낳았어도 우리 부모 자식 맞지? 그걸 말이라고 해?
연희는 엄마 귀한 딸이지 그럼. 오늘 엄마가 혼자서 졸업식에 와줘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나는 연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실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응, 나도 찬성. 잘 생각했어. 어? 엄마도 안 거 맞지? 아빠 바람 피우는 거. 너도 알고 있었어? 우연히 봤어. 연희가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날 두 사람이 험악하게 싸웠던 이유가 바로 연희가 남편의 불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랑 살지 결정권은 연희 너한테 있어. 뭐야? 난 엄마 말고 다른 선택은 없어. 정말 그래도 괜찮아? 핏줄이 뭐? 엄마를 배신한 아빠랑은 절대 같이 못 살아. 연희야. 연희의 의사를 확인한 이상 더 미룰 것도 없이 즉시 이삿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짐을 옮겼고 우리 모녀는 거사를 무사히 마쳤다. 아무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 집이 휑한 걸 보고 갸웃거리다 테이블 위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 놀란 목소리로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은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출장 갔다 온 거라고 열심히 변명했다. 누굴 바보로 하는 건지 뻔뻔함의 극치였다. 참고 있던 분노가 대폭발. 출장 좋아하네. 불륜이랑 여행 갔다 온 거 다 알아. 정신 차려. 이혼할 거고 불륜 증거는 흥신소통에서 다 수집해놨어. 증거는 차고도 넘치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접수시키는 거 잊지 말고. 연희는 같이 있어? 연희 내가 키울 거야. 누구 맘대로 그게 될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연희는 내 딸이야. 연희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야. 남편과 옥신각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연희가 내 핸드폰을 뺏었다. 연희가 핸드폰을 대고 말을 하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들려왔다. 연희야, 엄마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헛소리 하는 거지? 엄마 말이 맞아. 아빠는 나랑 엄마 배신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빠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 너 현실을 똑바로 봐. 난 네 친아빠고 엄마는 남이야, 남. 그게 뭐 돼? 가족 배신하고 불륜이나 하는 핏줄 통한 아빠랑 내가 심술 부리고 짜증내도 한결같이 나를 돌보고 챙겨주는 엄마랑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지 비교해볼 가치도 없어. 나는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그 뒤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안중에도 없었고 친자식을 뺏겼다는 피해의식, 억울해서 환장한 건지 악을 박박 쓰며 내 딸 내놔 라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적당히 들어주다가 무시해버렸다. 그 후 남편과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 남편에게는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로써 이번 일은 일단락지였다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이 미안하다며 열심히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자 불륜녀가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남편을 차버렸고 혼자 남은 남편은 외롭고 쓸쓸했던지 연희가 보고 싶다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연희는 아직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고 만남을 거부했다. 남편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게 발각되면서 결국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알고 보니 출장지에 불륜녀를 데리고 갔고 회사에 출장 경비를 제출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게 발각. 사내 감찰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서 즉각 해고. 지금까지 부정수급받았던 출장 비용을 변상하게 됐고 퇴직금도 없이 남은 돈마저 다 잃고 실업자가 됐다. 전 남편은 생계유지도 어렵게 되자 반값이 싼 아파트로 이사한 후 가난에 쪼들리며 살고 있다고 한다. 처량한 호라비 신세가 된 전 남편과는 달리 나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복직돼서 경제적 안정도 얻고 연희와는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집에서 같이 디저트도 만들며 알콩달콩 재미나게 잘 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